네? 당을 충전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엄청 내가 바뀌고 있나 봐. 엄청 뇌를 많이 쓰니까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치? 말하는 것도 다 칼로리 소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예시를 얘기해준다 했잖아. 내가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애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문제아들도 있고 막 힐링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어. 왜냐면 한 아이가 어떤 애였냐면 남자인데 집에 맨날 혼자 있는 거야. 부모님들이 다 일을 가셔서. 그리고 형제가 없대. 근데 친구가 처음에 친구를 잘 못 사귀더라고. 근데 되게 말썽을 많이 피운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 같이 약간 합창이나 공연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혼자만 딴짓해,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한 표현으로는 큰 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글 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프로그램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낙서하다가 던져주고 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시고 혼자 집에 하루 종일 있대. 근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롭겠어. 어른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적막하고 무섭고. 근데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 어쨌든 거기 보낸 거야. 그 모임, 그 내가 봉사활동하는 그 어린이 모임에. 근데 내가 걔한테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 네 안에 정말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 훌륭한 너가 있다. 네 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그 훌륭한 너와 자꾸 대화를 해봐.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그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전에 애들한테 막 단체로 얘기할 때는 얘가 계속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얘기 했거든. 너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 그러니까 너 혼자 있고 심심하잖아, 외롭지. 그럴 때 혼자 있지 말고 너 안에 너를 지켜주는 훌륭한 너 자신이 또 있어. 그러니까 걔랑 대화를 해봐. 내가 이랬어. 근데 얘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가더라고. 되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좀 무섭기도 했었던 애거든. 너무 장난을 어떨 땐 너무 심하게 칠 때도 있어가지고. 되게 나는 걔가 악마로 보일 때도 있어서 너무 장난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친구가 없었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완전히 눈빛이 바뀐 거야.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얘가 되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합창대회 할 때 내가 정말 울었어. 걔가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노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막 율동도 따라하고. 그래서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막 걔가 이제 제일 딴 애들은 워낙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나머지 이제 자기가 앞에 쓰려고 그러고 막 되게 열심히 율동하고 귀엽게 했는데 걔는 하나도 안 따라했었거든. 근데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걔가 빠져주는 게 전체 합창을 위해서 도움이 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제가 저러다가 우발적으로 혼자만 못해서 합창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거든. 근데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나 너무 이제 감동해서 너무 뿌듯한 거야, 그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근데 묻지 않았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했니? 저쨌니 얘기 안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합창 공연한 소감을 적어내라고 했어. 근데 얘가 맨날 이렇게 막 낙서하고 욕쓰고 나한테 보냈는데 완전히 정자체로 까득해갖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머 이렇게 썼어 했는데 약간 부끄러웠나 봐. 근데 딱 주고 약간 막 약간 좀 쑥스러워하면서 이제 남자였는데 한 5학년 됐었거든. 그리고 딱 주고 막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막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변한 거잖아. 근데 책이 편지가 되게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거야. 웬일이니 세상에. 그러면서 아침부터 너무 설레었대. 합창 그 대회가 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자기랑 대화한 내용 있잖아. 오늘 아침에 설렜다. 그러면서 자기랑 대화한 거.
그런데 빨리 가고 싶었다 그래서 일찍 갔다. 그러면서 공연이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변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거기도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는 걔 안에 거인이 깨인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쟤는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게 엄청 큰 힘이 되겠다. 그런 감동을 느꼈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좀 해외에 캐나다로 떠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나도 한창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거 읽는데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 친구는 잘 자라고 있나? 그러니까 궁금하다. 근데 잘 살아 있을 거라고 믿어.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큰 나를 발견했다는 걸로만으로도 어렸을 때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걔를 보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걔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치. 나도 걔도 가끔 떠올리면서 잘 살길 바란다 약간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종교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잖아. 그치? 맞아. 나는 내가 종교랑 다른 그 단체에도 가끔 후원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약간 내가 종교가 다른 그 분야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후원 잘 받고 있다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든든하더라고. 나랑 종교 다른 단체인데도 그런 게 있어. 책 마저 읽어볼게. 예전에도 나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친구에게 친절해야지. 서로 양보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지만 그 말들은 아이들에게 가서 닿지 못했다. 그런데 내적 동기가 깨어난 아이들은 아무 지시도 권유도 없이 아이들이 친구의 냄새나는 토사물을 달려가 치우고 생일 파티 못한 친구를 멀리까지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 가슴이 터질 듯 뭉클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큰 날을 순간순간 의식하는 아이들로 변했다. 억지로 한 봉사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미덕을 깨워 보석을 만들고 싶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한 행동이기에 대가를 받지 않아도 이미 기쁨이 있었다. 내 안에 보석이 늘어가는 내적 향상감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니 점점 누군가의 보상이 아닌 내적 동기를 습관적으로 깨우는 것이다. 내적 동기는 자존감과도 직결된다. 스스로를 보석 덩어리, 좋은 것을 저장한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로 보게 된다. 큰 나에 쌓인 이 자발적 향상감, 기쁨이 모여 아이의 높은 자존감이 된다. 화, 욕, 짜증을 수시로 분출하며 습관적으로 저장한 아이와 미덕을 되새기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밝고 따뜻하게 저장한 아이의 에너지는 다르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 저장한 에너지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속적으로 무의식의 큰 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린 영혼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격추 프로젝트. 필터, 미덕의 필터다. 와,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솔직히 알고는 있어도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 진짜.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이거는 어른들이 미리 어린이에게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라나서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 좋은 것 같아.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 뒤에 나오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알고만 있어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알고서는 막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알고만 있어도 달라진대. 보면은 엄마가 더운 날에도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밥하시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 인내, 끈기가 고마워서요. 저한테 화내시는 엄마가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져요. 우리 두 자매를 잘 키우려 노력하시는 엄마의 소신, 사랑을 느껴서요.
그래서 엄마께 편지를 썼고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따뜻한 마음을 얻을 때가 많다. 아이들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때,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할 때 나는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예전 교실에서 가르칠 때 몰랐던 이 감동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몇 년 전부터 교실에서 버추 프로젝트라는 미덕의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이런 마음을 적시는 순간을 수시로 경험하는 눈물이 많은 교사가 되었다. 인간의 지각 과정을 연구한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비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의 흰색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꽃병으로 보이지만 검은색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사람의 얼굴에 보인다. 뭐 어떤 그림인데? 이 그림. 아, 유명한 그림? 응. 어떻게 보이지? 그치? 좀 다르게 보이지? 시점에 따라서. 아, 중학교 때. 응.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볼 수 없고 사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 꽃병이 보이면 얼굴이 안 보이고 얼굴이 보이면 꽃병이 안 보인다.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중심으로 찍으면 배경이 흐려지고 배경을 중심으로 찍으면 인물이 흐려지는 위치다. 우리의 내가 지각하는 과정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다. 주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 나머지는 봐도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중요시하는 것이 정경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흐려지는 것이다. 우리 아이의 마음속 정경은 무엇일까? 어디에 초점을 두었을까? 이 중심 정경은 부모, 교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해 아이들 안에서 자리 잡는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 8시부터 길게는 오후 3시까지 1년에 1200시간을 담임 교사와 만난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교사의 영향력은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한다. 교사의 한마디, 태도, 반응,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경이 된다. 그 정경이 평생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3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가슴에 품은 중심 정경에 따라 똑같은 아이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1년의 아이들의 성장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나는 아이들이 중심 정경에 큰 날을 두어 자신의 감추어진 가능성을 믿도록 돕고 안내한다. 우리 사람에게는 1%에 보이는 나와 99%에 보이지 않는 나, 즉 큰 나가 있다고 말해준다. 그 큰 나는 자고 있는 52개의 미덕의 원석들이 있어 주인이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겪은 오감의 경험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 행복한 경험들은 밝은 색으로, 불행한 경험들은 어두운 색으로 저장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경험이 많을 때 52가지 미덕을 깨우기가 더 쉽고 살면서 매일 미덕을 깨워 모두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음을 수시로 말해주었다. 큰 나는 한마디로 존재 자체로 이미 보석인 아이들의 가능성이다. 자신이 보석임을 알아야 보석을 깨운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큰 나를 깨운 적이 있는지, 큰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했다. 자신을 보이는 나로만 지각하고 살아온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나, 나의 99%나 차지하는 가능성의 나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변화는 놀랍다. 특히 열등감이 많았던 아이들에게 큰 나는 희망이다.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는 너그러움의 미덕을 불러와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미덕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아, 이거 진짜 뭔가 계속 감동적이네, 그치? 특히 언니가 그 얘기해준 아까 그 언니도 그런 거 겪어봤으니까. 근데 여기 나랑 똑같은 사례가 있어. 바로 유난히 수업 시간에 자주 떠들던 지은이가 낸 일장을 읽다가 내 가슴에 전율이 일었다.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들어 선생님께 자주 걸렸다. 그때는 선생님을 원망했었다. 5학년 들어 미덕을 알게 된 후 나는 잠자고 있던 내 경청 미덕을 자주 불러온다. 나는 앞으로 경청 미덕을 내 대표 미덕으로 만들 거다. 아, 대박이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덕이 깨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 그렇군. 나도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일기장을 써서 내라고 그랬었어. 그런 거 한 적 있어? 일기장?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나 하지 뭐 중학교 때는. 우리는 일기장을 써서 선생님이 읽어주면 거기다가 코멘트 내준 적이 있어.
근데 나 그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음. 선생님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준 게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쳐준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었으니까 되게 겉으로 그냥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내 모습? 그거를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답답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일기장을 냈을 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되게 거기서는 보지 못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이렇게 일기에 답장을 써주셨었거든. 근데 그게 내가 되게 중요한 그 사춘기잖아.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가 그게 나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네, 이 책을 읽으니까.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또 좀 쉬었다가 얘기하자.